예,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 주관식에서 지금은 입주와 관리 객관식 교재 60페이지부터 입주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 최저 주거 기준. 이거는 좀 내용이 딱 정해진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기출 문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시간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기준법 최저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하면 내용을 보시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맥이 부드럽죠. 뭔가 틀린 지문이 있다라고 하면 이상하다 하면 그게 틀린 지문이에요. 주거 기준의 이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맥상 부드러운 것들은 다 지문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기준 보이겠습니다. 주거 기준은 사회 경제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국토부 교통부 장관은 최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바뀌었죠. 중앙행정기관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주거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제 지문이 바뀐 상황이죠, 이게. 그 틀린 지문이 될 것 같고요. 기타 국토부 장관은 미달할 때에는 뭐 한다? 보완하여서 조치를 해야 되죠. 최고 기준에서는 뭐뭐 한다? 주거면적, 용도별 방해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환경 요인을 정비한 것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장은 뭐 할 수 있도록 미달될 경우에는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질문은 이거죠. 두 번째, 정책심의위원이 아니라 먼저 어디야? 중앙하고 먼저 협의한 다음에 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지문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사용자라면 누구예요? 세입자 이야기를 하겠죠.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참, 그래요. 보시면. 자, 그러면 공동관리별조 누가 하죠? 피선거가 누가 하죠? 소집이 요청은 누가 하죠? 장기선 납부 누가 하죠? 그 다음에 미음에 열람 청구 누가 하죠? 자, 그럼 소유자가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소유자가 확인하는 건 얘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세입자가 하는 거죠? 맞나요? 피선거권도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입자도, 사용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답하고 약간 오류가 있어요. 자, 리얼이 빠져야 되겠죠? 리얼이 빠져야 되죠. 그러면 니은하고 리얼이네. 니은하고 리얼, 니은하고 리얼인데 얘가 빠져야죠. 그죠? 리얼만 아니면 되죠. 나머지는 다 세입자가 할 수 있다. 니은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피선거권 있어요. 동별 대표자도 누가 있다? 세입자도 사용자도 피선거권이 생겼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좀 정정하면 답은 리을만 장기수선 총담금은 누가 있죠? 소유자가 내고 나머지는 다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번이 되겠어요. 리을번. 2번, 3번에 되어 있는데 리을로만 나가셔도 돼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 업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 시장군수구청장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한번 구분할게요. 자, 시장군수구청 업무, 입자교육 누가 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인허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준칙은 도지사가 하죠. 공동관리, 구분관리 누가 해요? 시장이 하죠. 장기전 조정은 도지사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누가 해요? 도지사가 하네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청이야. 이게 도지사가 하고요. 도지사가 하죠. 자, 두 개만 도지사예요.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이 시장군수 하는데 기역, 니은 기본적으로 1번이 되겠네요. 리을도 기역, 니은, 리을. 자,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죠. 디귿 들어가면 안 되고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미음 들어가면 안 되고 미음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역이 들어갔나요? 기역하고 미음이 들어갔나요? 얘도 들어갔네요. 안 되네요. 틀린 질문은 뭐예요? 1번이죠. 이게 참 답이 그냥 기역, 니은, 리을이면 쉽게 찾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는. 자, 도지사가 하는 것 디귿하고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구분해서 답이 나오는 유형도 있다라고 여러분께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입주자 대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입주자 대표는 4명을 구성되죠. 선거구에 따라서 해야 되고 회장, 감사 있어야 되죠. 회장, 감사 임명에 이사의 일명을 임원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로 의결하고 달리 정할 수도 있고, 4번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관련 사항도 의결로 할 수 있고, 5번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한 경우는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입주하는데 다시 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려요? 지문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문 틀린 게 뭐예요? 1번이 보면 비례 누가 정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되는데, 선거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따라서 해야 되죠. 관리규약에서 뭐예요? 선거구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한 명, 두 명, 한 명 다 안 맞고, 네, 전체 내용은 다 맞아요. 그죠? 이 지문을 여러분께서 눈에 들어와야 되죠. 자, 5번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교육의 입주자 대표 구성 교육입니다. 자, 어떤 거야? 자, 하자 보수,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 활성화, 준체에 관한 사항, 옳지 않은 것은 뭐였어요? 수립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장에게 하는 거죠.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누가 해요? 도지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소장님이 받는 거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고요. 이 네 가지는 입주자 대표 구성 교육에 들어가죠.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구성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옳지 않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 4명을 구성하죠. 동별 세대에서 비례하고, 아까 얘기했죠. 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선출한다라고. 2번, 동별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이 해당 선거 전체 입주하고 10분에 투표하고 투표제 과반수 선난 후보자예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거는 내용이 좀 틀리죠. 1명인 데는 전체가 할 필요가 없죠. 선거구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 같고요. 3번 보면 동별 대표자 임기는, 그죠? 동별 대표 임기는 제한에 대한 상황과 구성은 의결 방법 대통령이 정한다. 그리고 4번 선거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이 될 수도 없고 상실되죠. 지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고, 5번은 선출 공고의 각종 서류를 마감할 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죠. 거기에는 보통 평등 지적 비밀 선거를 선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 1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동별 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이거죠. 해당 선거 전체 등의 과반수 투표하고 과반수를 하는 거죠. 이거죠. 이렇게 되죠. 요번에 동별 대표자 여러분들 법이 바뀌었어요. 동별 대표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요번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이 직선제로 다 바뀌었어요. 간선제에서. 전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 구성원끼리 임원 선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다 직선제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 대표자 임원 선거, 특히 임원 선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하셔야 돼요. 법이 바뀐 상황이라서. 동별 대표자 회장, 감사, 임원 선거에 대해서는 다 직선제로 바뀌어서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따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지금 제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회장 선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7번 갑니다. 구성원 임원 범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감사한 경우에는 뭐예요? 게시해야 되죠. 어디에? 게시해야 됩니다. 요번에 제가 감사를 갔었는데도 거기서 감사들이 내부 감사죠. 감사 우리 2명 있죠. 그분들이 감사를 했는데 안 했어요. 동별 게시판 홈페이지 안 했어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별 대표자 임기에 대한 결격서에 대한 당연 퇴임하죠. 당연 퇴임합니다. 세 번째, 의결 사항을 할 때는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서 이해관계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용자인 동별 대표장은 회장은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인 후보자 없는 경우에는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를 동의 얻은 경우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5번, 입주자 대표는 그 개의한 때는 관리주체 보관해야 되죠. 그리고 관리주체는 열람할 때는 그 비용을 요구하면서 해줄 수 있죠. 임차인 대표는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고. 자, 이 부분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4번에 틀렸죠.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요건이 있죠.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에 나올 때는 누가? 전체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가 동의해줘야 돼요. 과반수 동의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어요.
회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질문, 핫한 질문이죠. 핫한 질문. 자,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 등이란 표현이 썼기 때문에 틀린 점. 입주자의 과반수라 했으면 맞는 질문이 되겠는데 등이란 표현에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8번 갑니다. 8번. 구성교육입니다. 구성교육 8번. 구성교육 보면 다른 거는 교육할 수 있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해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지를 10일 안에 해줘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마다가 아닌 매년이라는 표현을 썼고 매년마다 몇 시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죠. 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을 하든가 온라인 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고 기타 운영경비는 누가 해요? 운영비에서 입주자 대표 운영경비에서 쓰고요. 주민들은 별도의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요 내용까지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6개월이 아닌 1년마다죠.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 하나 드릴게요. 현장에서 1년마다요. 그러면 중간에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죠. 6개월에 임기 끝난 사람, 6개월에 임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 1년마다 4시간 받아야 되고 실제 현장 가면 6개월마다 임기가 끝나면 두 분의 누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죠. 구성원이 있죠. 그분도 교육 어떻게 되냐. 이분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현장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8번 갑니다. 8번. 여기 8번 가죠. 8번 했죠. 9번. 위반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죠.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위반 사례인가 보시죠. 하나의 공구에 수개의 공간 순차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되고 다시 입달된 과반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자, 6명이면 자치관리기구를 과반수로 선임하겠다. 6명의 과반수는 5명 이상이니까 6명 되겠네. 이것도 맞는 질문이네요. 자, 세 번째, 자치관리기구를 하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 찬성으로 의결하죠. 맞네요, 이것도. 자, 9번.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8월 10일에 35세대, 10%가 넘었네요. 그죠? 30세대 넘었으니까 35세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회장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소집해야 되죠? 14일 이내 소집해야 되는데 지금 14일 넘었죠?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입주자 대표 구성원은 10명 중 6명 찬성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죠. 리모델링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4일이면 언제요? 14일 초일 불산에서 8월 25일까지 뭐예요? 입주자 소집 공고를 했었어야죠. 근데 언제 한 거예요? 9월 9일 했으니까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9번까지 봤고요. 자, 14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자, 10번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마감일 동별 대표자가 제출 마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굉장히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제출 마감일이에요. 6시까지, 6시까지. 오늘 날짜 6시까지 서류가 안 들어오면 다 안 되죠. 이 마감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마감 기준 때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누굴까요? 한번 보죠. 해당 공동주택 관리 소속 임원, 관리비 연체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서면 동의 대리권 없는 배우자. 없는 소유권 배우자. 그 다음에 주택을 위반한 사람. 2년이 지난 사람. 동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위원 사퇴하였고 그 남은 거 있는 사람. 그죠? 없는 사람. 대표자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X에 X니까 뭐예요? 참 헷갈리네요. 있는 사람이네, 있는 사람. 그죠? 있는 사람. 자, 결국 있는 사람이네요. 자, 뭐예요? 해당하지 않죠? 없죠? 왜 소유권은 없죠? 지난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사퇴하였고 그 임기인 사람 되죠. 그럼 몇 번? 4번이 정답 되겠네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번, 4번 보겠고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입주자 대표 구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선거구는 두 개의 동으로 묶거나 통로 증명을
정할 수 있다. 2번 대표는 입주자 대표는 틀렸네요. 4명 이상으로 최소 4명 누구 회장, 감사 2사, 감사 2명, 이사 1명 최소 4명으로 해야 되죠. 틀린 점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맞겠네요. 보시면 교육 누가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죠. 하나 이거 계속 나오죠. 공구는 순차적으로 하다 마지막에는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여기 다시란 용어 이게 틀리면 안 되죠. 다시 용어. 선출 마감 기준에서 뭐예요? 마감. 제가 주관식 출제위원 요거 주관식 만들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저거 주관식 가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감이. 그리고 될 수 없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난 사람하고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죠. 지난 사람은 가능하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상실한다. 그리고 틀린 질문은 어떤 거예요? 2번 되겠네요. 자, 11번. 12번. 운영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죠? 옳지 않은 것. 4명을 하죠? 4명.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하되 그 다음에 사용자는 동별 후보자 있는 선거라도 해당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별될 수 있다. 사용자인 동별된 회장 후보 없는 경우에는 선출 전에 입주자의 전체 입주의 가반 서명을 얻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공동체 질서하는 구성원의 가반서 의결한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공동 관리를 해서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어떤 거예요? 6번이죠. 6번. 사용자는 동별 후보자 있는 선거라도 해당이 마친 후에 계속해서 6개월 과정에서 동별된 사람이 처할 수 있다. 왜 틀려요, 이게? 사용자는 조건이 있죠. 입주자가 소유자가 2회 이상 안 나왔을 경우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야만 그 후에 3차의 선출 공고문에는 사용자도 나올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바로 못 나오죠. 입주자가 안 나오고 1차 공고 안 나오고 2차 공고 안 나오고 3차 공고했을 때 나올 수 있죠. 조건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회장인 경우는 요 지문, 회장인 경우 3번 지문이 인용이 돼야 되는 거고.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동별적 선거 관련 설명을 하고, 옳은 것. 동별 대표자 남겨있는 선거 관리 될 수 없다. 직원으로 할 수 있다. 옳은 것이죠. 옳은 것. 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은 3번에 선거관 운영을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선거관 구성은 찬반으로 한다. 동별 대표 선거관이 될 수 있는 직원 될 수 있다. 저도 헷갈리네요. 답을 봐야 되겠어요. 헷갈려. 왜 틀리는지 보세요. 왜 틀릴까요? 그죠? 왜 틀릴까요? 500세대죠. 500세대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촉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다 하는 건 500세대고요. 선거관 구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청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별 대표자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으며 될 수 없죠. 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은 4번이 되겠네요. 옆에서 보니까 저도 문제 헷갈려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자, 4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동별 대표자 선출하기 위해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동별 대표자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네.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용자 될 수 있죠? 대표자 안 되죠? 한정? 안 되죠? 안 돼. 임기에 있는 사람 안 되네요. 그러면 뭐예요? 1번이네요. 1번 사용자가 되네요. 조건이 뭐예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6개월 이상. 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자, 임차인 돼야 안 돼요? 임차인 안 돼요. 임차인 안 됩니다. 사용자가 아니에요. 사용자. 임차인은 예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안 되고 6개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자, 15번. 자, 옳지 않은 X를 찾아야 되네요. 자, 500세 이상 5, 9명 맞나요? 선거관리위원 호선하고요. 50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500세 미만은 선거관리위원 따른 선거관리위원 소속위원 규약으로 정받은 위원으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봐야 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충격 결별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 확인에 대해서 개인정보 맞네요. 틀린 거는 미만이네요. 그죠? 안 되죠. 헷갈립니다. 이게. 미만. 안 되죠. 그죠?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리네, 3번. 500세대 미만이 아니에요. 이게 참 500일에 들어가다 보니 헷갈렸어요. 자, 아까는 300세대 했지만 500세대 미만, 500세 이상이죠. 500세대 이상입니다. 500세 이상인 경우에는, 참, 요런 질문, 그래도 다른 질문이 그래도 무난하니까 이게 맞췄지. 만약에 어떤 게 좀, 헷갈렸다라고 하면 이거 헷갈렸을 거예요. 미만, 미상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문제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 특별법이네요. 임대에 대한 특별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네요. 어떤 게 틀릴까요? 자, 임대사업자는 20세 이상이 공급하는 경우 구성할 수 있다. 300세 이상 150세 승강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죠? 맞죠? 구성해야 된다. 300세대 이상, 150세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죠.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일부터 가반수 입주하는 30일 이내에 입주를 통지해야 된다. 임차인 대표는 소집하는 거에는 소집하는 5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회의록을, 임차인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서 관리 주체가 보관하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죠. 이게 틀렸네요. 관리 주체,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우리는 OX 찾는 문제죠. OX 찾는 문제. 그래서 16번은 입차인 대표회의가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본인들이 보관하는 거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주택관리업, 우리 의무단지에서는 관리 주체가 보관하는 거죠. 이게 용어가 틀렸네요. 5번. 이것도 참. 자, 이거 질문에서 숫자 20세대고요. 150세대 이상은 뭐예요? 구성해야 되고. 강제 사항이에요. 강제 구성해야 되고, 구성할 수 있다. 이 표현, 여러분들 임대에서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임시 10세대 이상은 구분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고요. 150세 이상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라고. 자, 17번입니다. 17번. 자, 17번.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옳지 않은 것이네. 옳지 않은 거. 10명인데. 여기 틀렸네요. 해당 지체장이 되고요. 임기는 임원으로 되고 연임할 수 있고요. 3년 이내. 주택관리에서 3년이에요. 아까 우리 10년, 5년, 3년, 2년 봤죠? 2년은 뭐예요? 임대 요건, 그죠? 임대 요건. 3년은 여기죠, 3년. 5년은 지방, 중앙. 우리 구분하셔야 돼요. 10년, 5년, 3년, 2년. 네, 여기는 3년이에요. 3년.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조정을 발의했으면 조정서 같은 합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별 고려 나오죠, 지문. 반드시 나옵니다. 그 틀린 지문은 17번에 1번 되겠네요. 우리 주택관리업자는 10년, 5년, 3년, 2년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18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18번. 자, 뭐가 틀릴까요?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죠. 위원장은 며칠 전까지 회의를 소집해야 되죠. 5일?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 옳은 질문, 틀린 질문. 조정위원회는 재정위원 과반수로 개의하죠. 참석위원회 예산본에 수당 주죠. 수당 얼마 줄 것 같아요? 수당 많이 줘요. 여기 위원회 가면. 근데 법적 한도 내에서 줘요.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줘요. 조정위원회 사무 처리하도록 간사 두죠. 간사 한 명. 네, 조정위원회 간사 둡니다. 틀린 질문이네요. 18번에 뭐예요? 틀린 거지? 어떻게 해요?
2일 전까지, 2일 전까지 참, 2일이 뭐예요, 2일이? 2일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회의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누구한테? 위원들한테. 자, 관리규약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관리규약에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이죠? 자, 1번 시보기 1번부터 볼게요. 공동체 관리 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열람할 때는 해야죠. 복사비 받고 보통 한 장당 관리규약으로 보통 100원 합니다. 100원. 많이 안 돼도 지금 보통 이제 준칙사가 100원 돼 있는데 100원 해요. 100원. 한 장당 100원. 두 번째, 최초의 관리규약이에요. 최초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사업 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방불 한다라고, 예.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 볼게요. 세 번째, 관리규약 개정할 때는 10분의 1 제한하고 과반수가 하는 거 맞죠? 기억했죠? 관리규약 개정.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오네요. 전체 입주자. 근데 요건 의무자니 관리인일 때, 의무관리 대상 전환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관리규약은 지휘승인자 효력이 있죠? 자, 왜 틀렸을까, 이게? 최초 입주 관리규약은 어떻게 해요?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셔 그 개별적으로 관리규약을 통보해 주면 되는 거라고 질문이 우리 영에 있는 부분이죠. 시행 영에 있는 부분이 이게 틀렸죠. 질문. 이게 틀렸죠. 이게 그냥 최초 아니고 일반 규약이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가 나오겠죠. 주민 입주자 대표의 10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맞는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최초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된다? 사업 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파트 게시판에 그리고 그 결과를 관리규약을 개별 통지해 줘야 되죠. 이건 절차가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19번에 뭐다?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시도시설 관리규제 좋지 않은 것. 준칙에 옳지 않은 것. 자, 4번이죠. 담보종료하기에서는 시도자 준칙이 포함되지 않죠.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보, 이거 법에 있는 내용이죠.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21번 규약으로 옳지 않은 것. 21번 규약으로 옳지 않은 것. 21번 규약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이 틀리죠. 4번. 다른 거는 공동체 활성에 대한 지원 의결할 수 있고 질서물 관리 준칙을 정할 수 있고요. 포함돼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인 침해. 사업 주체는 시장 군수구청장 제정하고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첨부를 할 때 뭐 제안서하고 동의서가 여러분은 들어가야 되죠. 동의서가 시장 군수청장. 왜 4번 틀렸어요? 전체 입주자의 10분 제한하고 투표제 가반 전체 입주자 가반수죠. 틀린 질문 되겠죠. 21번 4번 틀리네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국공유 어린 할 때, 자, 뭐가 틀려요? 국공유 어린이 임대 계약할 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항상 나오죠. 5번. 자, 비율 안 나오죠. 비율. 그죠? 동의 비율은 최초에 구성하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하기 최초에 전에는 동의 비율이 해당 사항 없죠. 왜냐하면 최초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 비율은 예외죠. 얘네.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되죠. 성격, 신청자의 자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심사 기준, 그 다음에 이때 나중에 이용하는 비율이 나오죠. 그러나 최초는 입주자 대표에 구성하기 전에는 동의 비율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시도지사의 몇 개인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한번 보죠. 자, 보시죠. 자, 노란 거는 누구예요? 노란 거는 조치의 사안, 투표에 관한 사안, 투표에 사안. 그래서 시도지사의 준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뭐예요? 4가지가 되겠죠. 디귿, 미음, 시읒, 지읒이 있죠. 나머지는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 의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준칙은 누가 해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죠. 시도지사 누구예요? 시도지사. 이 사람은 아니네요. 시장 군수구청장이네요. 이분은 아니네요. 5번이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저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상으로 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 충남도지사. 예. 세종도 이제 나오죠. 특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입주자 대표 임원 선거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규약을 다 개정해야 돼요. 올 4월 달 안으로 준칙이 나올 거고요. 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개정을 준칙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4월 달에 나오면 그것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준칙을 개정해서 아파트에 참조해서 그거를 개정하게끔 돼 있죠. 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바람직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관리사무소장의 바람. 여러분들 아까 이 중에 어떤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장 인사 잘해야 된다 해서 아유 선생님, 아유 어머니, 어르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 건가요? 대화 면담을 통해서 의견 청취하고 사기를 진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직원들에게 감정을 이임을 갖춰야 되겠죠? 그들에게. 그 다음에 큰 목적을 제목을 상기시켜야 되겠죠? 기타는 안 되겠죠? 이런 소장님들 계셔요. 내가 소장이라면서 고난을 넘기는 사람이 많죠. 일일이 또 고압적인 자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우리 소장님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문제 그냥 보면 아시는 문제라서 26번 넘어갈게요. 자, 주거관리입니다. 26번. 주거관리. 자, 옳지 않은 것이래. 옳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관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물리적인 노후 현상, 그 다음에 쾌적감 중 하는 것이죠. 입주자 분쟁이 있을 때는 뭐예요? 최선책이 화합입니다. 화합. 의사소통과 화합이에요. 뭐 소송 가는 거 아니에요. 소송 가면 감정이 상해서 안 되겠죠. 분쟁이 발생할 때는 의사소통과 화합이죠. 그리고 공동체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자산관리가 아니고 시설관리죠. 이게 시설관리에 대한 용어입니다.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관리자 얘기고 4번 주거관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활용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수면영장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야 된다. 틀린 지문은 입주자 관리가 아닌 시설관리가 되겠죠. 시설관리. 그래서 시설관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입주자 관리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고 그래서 이 지문 시설관리의 용어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입주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의 시설 운전에 대한 거, 부동산 자산 회계 업무,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이사 서비스, 임차, 민원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자산관리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시설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입주자 관리로 나눠진다. 그 중에 시설관 이런 내용이 있고 입주자 관리는 이런 내용이 있고 부동산 자산 관리 이것이 이제 문제로 나와 있고 금방 틀린 지문이 얘였죠. 네. 자, 27번 가겠습니다. 27번. 자, 어때요? 입주자 자산관리 27번에서 아까 나갔던 공동주 자산관리가 틀린 게 얘죠. 4번 입주자 관리 회계 부동산 자산관리죠. 그죠? 부동산 자산관리 얘가 틀렸죠. 내용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4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28번. 자, 자원 낭비입니다. 자원 낭비.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정착을 위해서 재건축을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에 다량의 자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제거 시에도 대량의 불가능. 뭐에 대한 의미예요? 이거죠. 2번.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 보호겠죠. 지문상으로 답이 다 나와 있죠.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자, 29번 공동주택 주거 권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나오네요. 어떤 것이요? 자원 낭비의 필요성은, 그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 분쟁이 발생할 때 뭐예요? 화합이라 그랬죠? 화합, 분쟁 발생, 이게 틀린 질문을 내겠네요. 우선한다. 화합이 우선이죠. 네, 공동주거는 삶에 대한 사고 전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 그 다음에 거주의 다양한 생활 변화와 요구의 삶의 질의 향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화합입니다. 화합. 화합. 법적 분쟁 절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화합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은 아파트에서 뭐예요? 중간 역할, 입주자의 대변, 관리주의 대변, 입주자 대표의 분쟁, 그런 것들 대변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는 필요하지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자, 이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30번도 질문 나온 거고요.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승계를 해야 되죠. 자, 스톡 옵션이 나오죠. 스톡 옵션 여기에 대한 안정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성 쾌적한 사항이 아니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물리적으로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구축해야 되고요. 자원 낭비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부분, 공동주택 관리는 다양한 삶을 살고 소프트웨어, 신뢰에 협조해야 되고. 이번이 왜 틀렸냐면 스톡 옵션이라는 게 양질의 사회적 자산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가 아니라 양질의 사회적 자산 관리. 이거는 이론이라서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스톡 옵션은 양질의 사회적 자산 관리 규정인데 그런 측면이 아닌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것도 좀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79페이지 입주자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